K 유니콘을 찾아서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유망한 기업들, 벤처 기업들 발굴하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이 코너를 통해서 김동하 교수님이 좋은 기업을 많이 발굴하셨고, 오늘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그동안 말씀하신 기업들 현황이 어떤지 좀 점검하는 시간 가지려고요. K벤처 전도사로 활약 중이신 한성대학교 자율학부 김동하 교수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열심히 달리셨네요. 네, 네. 기업들 만나시면서 저희 코너를 통해서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이제 몇 개 기업들, 첫 번째 다뤘던 기업이 아하정보통신인데요. 네. 전자칠판 기업인데 또 코로나 수혜를 받았다고 네, 했어요. 맞습니다. 예. 포인트 한번 잡아주십시오. 네, 먼저 업데이트를 하나 드릴 네. 내용이 13일부터 아하정보통신이 이제 아하라는 회사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예. 그 아하정보통신은 구기도 대표님하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제 받았던 가장 큰 인상이 아무래도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발빠르게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IT 기반 제조기업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 싶고요. 실제로 사실상 점유율 1위를 오랜 기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이제 전자교탁이라든가 네. 전자칠판 시장은 공공사업으로 이제 많이 진출을 했고요. 근데 공공사업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장을 형성하고 나면은 안정적이지만 이제 성장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 이제 비대면 채용기 스마트 패스 이걸 또 발빠르게 출시를 했고요.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이제 국내뿐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등 이제 30여 개국에 한국의 체온 및 출입 통제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데 또 이제 백신 패스라 그래갖고 이제 체온계나 이제 포털에 이제 뭐 QR이나 이런 걸로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발빠르게 또 대처를 해서 최근에 이제 준비 중인 것은 퓨리토피아와 이제 급속 충전 시스템인데 아무래도 이제 퓨리토피아는 이제 공기살균 정화기,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공기살균 정화기의 제조에 또 발빠르게 착수를 해갖고 지금 벌써 이제 미국에서 FDA 공기살균기 5개 모델 승인을 받았고요.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살균 정화기랑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사업을 선보일 급속 충전 시스템, 그 사업에서 아마 또 이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하정보통신도 그렇고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기업이 대부분 여러분 HTS 치면 나와요. 왜냐하면 네. 상장 기업 아닌데 KOTC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 차트도 네. 나오고요. 여기는 네. 아하로 이름을 벌써 바꾼 게 변화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KOTC에 있으니까 결국 이제 상장을 목표로 하고 네, 있고 맞습니다. 투자자들도 상장되면 훨씬 더 이제 안정성 있게 거래를 할 텐데 상장 일정 같은 게 좀 혹시 그림이 잡혔나요? 네네. 아하정보통신은 이제 내년에 이제 상장 6월에 이제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지난해 영업이익이 88억 2천만 원 정도 거뒀고요. 순이익이 30억 원이 조금 안 됐었는데요. 일단 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제 구기도 대표님 인터뷰 하실 때도 올해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주관사도 이미 미래에셋하고 신형하고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업황과 성장성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퓨리토피아랑 이제 급속 충전기 사업이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하로 이름을 바꾼 아하정보통신 먼저 봤고요. 네. 다음은 사운드 백신인데요. 백신 뭐 다들 요즘 맞고 계신데 사운드 백신, 소리 백신은 뭐지? 네.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방송 전에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소개를 드렸었고 뭐 방송하고 나서도 정말 독특한 기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의 성장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청력과 관련한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관심의 증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가만히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고주파 안마기라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 없었던 상품들이 갑자기 터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청력을 강화하는 기기 이것들도 이제 일상에 스며든다면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는 이제 곽은희 대표님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청력 검사가 개선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한 10년 넘게 한 20년 넘게 가면은
청력 검사를 하면 똑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청력 검사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진보된 청력 검사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열리면 커질 것이다라는 그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력 역시 이제 근육 운동처럼 이제 훈련과 치료로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시력을 보면 우리 안경도 쓰고 렌즈도 쓰고 뭐 어떤 사실 그런 그 뭐 훈련도 많이 받고 안과도 많이 가고 이런데 상대적으로 청력은 조금 좀 그러네요. 그런 시장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안 좋아지면 이제 보청기를 하게 되거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훈련해서 이것도 예방해야 된다 이런 시장은 예. 아직은 안 열린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저변이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이 좀 더 홍보도 많이 되고 마케팅도 된다면 이것도 이제 고주파 안마기처럼 선물도 하고 이런 날이 온다면 이 그 사운드 백신도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사운드 백신의 생산 기술하고 영업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운드 백신도 역시 KOTC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기업의 체력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기업마다 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네네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일단 사운드 백신은 최근에 조금 약간 이게 투자 유의로 지정되기도 했었는데 그건 네. 이제 약간의 일부 자본 점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주가는 거의 액면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본금이 49억 9천으로 돼 있는데 거의 액면가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게 사운드 백신은 그 KOTC에 직접 등록한 기업이 아니라 이제 지정 기업부라 그래갖고 네. 지정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 의무도 없고 대신에 이제 사업 보고서는 제출을 하고 이런 형태여서 어쨌든 초기에 좀 주목을 받았던 기술력이나 이런 걸로 주목을 받았던 회사이면 분명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는 아무래도 주주 구성이 상당히 좀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좀 생긴 현상 같기도 해서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들 그 청력 시장이 그 저변이 확대된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 검사 시장 그다음에 일반인들 예방 시장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영업력이 강화된다면 나중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운드 백신이라는 기업도 김동학 교수님이 K 유니콘을 통해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잠깐 네네. 리뷰했고요. 다음은 주식회사 로드. 여기는 이제 구 로드 바이오에서 여기도 네. 이름을 로드로 이제 바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바이오 쪽 회사인가요,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오고 뭐 사실 치료제가 생약도 있고 뭐 세포도 있고 유전자도 네. 있고 굉장히 뭐 복잡한데 이 어쨌든 간에 제약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화학물에서 천연물로 그러니까 이제 독성을 아무래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천연물을 활용한 의약품 시장이 커지는 거는 이제 분명한 트렌드인 것 같고요. 로드웨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약 기술, 그러니까 GMP라 불리는 그 제약 기술이 그 위탁해주는 생산해주는 그런 매출하고 이제 컨설팅하고 교육 분야 또 이제 매출이 주력이긴 한데 네. 어쨌든 성장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가장 주목할 건 방송에서 소개했던 SB 주사제와 NK 세포 치료제 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걸 섣불리 접근해서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이 SB 주사제는 과거에도 주목을 받았던 천연물 주사제라는 점 그리고 또 전임상이나 뭐 임상 1상이 아니라 임상 2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좀 주목할 만한 것 같고요. 전만수 대표님이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했다시피 SB 항암제를 진행하던 회사가 이제 제조나 허가 노하우 이런 그걸 요청을 해서 로드가 다시 임상을 시도해보게 됐고 지금까지 어찌 보면 임상 2상까지는 투자 말고 이제 그 GMP 매출이나 이런 걸로 자체 자금으로 조달해왔다. 그런 것은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NK 세포 치료제는 좀 들은 바가 있고요. 네, 이제 SB 주사라는 쪽에 네.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까지 해서 네. 주식회사 로드에 관한 얘기는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쭉 소개해 주신 만난 기업들 오늘 몇 군데 소개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 코너를 계속 진행하실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상장 기업도 2,000개가 돼서 사실은 보기 어려운데 네. 이렇게 상장하지 않은 벤처 기업 또 유니콘이 되는 기업들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무래도 지금 뭐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고요. 네. 그 기회 문이 되게 많이 넓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벤처캐피탈 일하고 이러면서 느꼈던 게 이제 모태 펀드로 불리는 이제 마중물이 이 벤처 기업들의 많은 그 투자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그 생태계들이 상당히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일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실제 벤처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도 일반인들이나 이제 소비재를 통해서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창구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그 좋은 기업들의 좋은 시도를 전파하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대기업 위주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뭐 유니콘 기업의 성장 속도 이런 걸로 보면은 한 5위권에서 지금 9위권까지 이제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 가진 기업들을 응원을 많이 하고 좋은 기업들의 혁신적인 시도를 좀 전파하는 게 유니콘이 탄생하는데도 좀 좋은 지름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더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행스러운 건 오늘 말씀하신 기업도 그렇고 이제 KOTC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인 재무 상황이나 주가를 HTS에서 볼 수가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은 다 아실 거고 코스닥 시장도 알고 코넥스 시장까지 아시는 분이 있는데 네. KOTC는 뭐냐? 코넥스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네네네. 분이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그 KOTC는 민간 시장, 민간 네. 장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 시장이고요. 코넥스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이제 장내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KOTC는 말 그대로 OTC가 오버 더 카운터라 그래갖고 장외 시장이라는 의미고요. 이 각각의 상장된 기업의 수가 이제 KOTC는 상장이라는 표현 안 쓰고 등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네. 등록된 기업이 한 147개 정도 되고 코넥스는 한 132개 정도 되는데요. 언뜻 보면 코넥스가 굉장히 큰 시장 같아 보이지만 지금 거래 규모, 시가총액 전체로 보면은 지금 KOTC가 훨씬 더 큽니다. KOTC가 30조 원 전후에 달하고요. 코넥스는 지금 현재 한 6조 원 정도 전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넥스는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뭐 인정받은 투자자나 투자자 보호에 치중을 하고 있고 KOTC는 아무래도 좀 투자자들의 자율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네. 차이가 있어서 그런 양 시장의 특성을 좀 살펴보고 투자자분들이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는 어떤 기업을 소개하고 발굴하실 계획인지 내년 계획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앞으로는 이제 최신 트렌드를 또 이제 좀 우리 일반인들이 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네. 트렌드들 선도하는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벤처캐피탈 출신이어서 최근 움직임 보고 깜짝깜짝 많이 놀랐는데요. 뭐 게임 플랫폼 기업들 주류였다면 지금 뭐 메타버스나 뭐 핀테크 이런 기업들 굉장히 많이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을 좀 중점해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내년에도 이 코너들 또 좋은 기업들 발굴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K유니콘을 찾아서 오늘은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기업들 중간 점검했습니다. 한성대학교 김동화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